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3편 생명보험, 이번에는 생명보험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주요 상품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의 주요 상품,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험 하면 종신보험 가장 익숙한 보험이시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요. 이 생명보험 상품은요, 나오는 상품 다 중요해요.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명보험이 1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 그리고 4점 배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편과 2편이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3편하고 4편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3편하고 4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좀 더 낫다. 그 3편, 4편 다 만점 받으시면요. 1편, 2편에서 좀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개요입니다. 보장 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만 있는 종신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처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볼까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사망보험을 지급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종신보험은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해놓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보험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기보험입니다. 똑같이 사망보험금인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80세 2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건 정기보험의 특징이에요. 종신보험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여러분 종신보험도 있고 좀 전에 말씀 정기보험도 있고 변액종신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자 들어가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입니다.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서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여러 개의 보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주계약은 사망이지만 정말 다양한 특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 종신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요. 재산보험에 있는 질병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신보험의 특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뭐예요? 보험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이런 식으로 나와야 종신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다. 여러분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대부분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우리 연금보험이나 이렇게 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만 저축성 보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크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해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랬는데 특약이 제한되나요, 여러분? 종신보험? 특약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보장성 보험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편에서 세제 배우셨죠?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보험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엄청 히트했던 상품이 바로 교육보험입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판매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육보험은 어떤 거냐?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도 학고율이 높지만 우리가 부모가 갑자기 유고 시에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하셨던 부모님들께서 교육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모 생존 시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해도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생존보험입니다만 사망 시에도 교육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생존 시만 교육자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망 시만 지급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둘 다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종신보험 활성화와 학자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보험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니까 뭐 재산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교육보험은 뭐를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래야지 맞는 게 되겠죠. 부모의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액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교육보험을요. 변액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밑에 어린이 보험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린이 보험인 거죠. 교육보험 아니고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 어린이 보험은 그 어린이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험은 이제 15세 미만이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15세 미만 사망 담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무효 사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보험 보시면요. 후유장애를 잘 보장해줘요. 사망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이전에 부모 사망 시 학자금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형태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보험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어린이 보험에다 이런 것도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우리 어린이는 15세 미만 사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은 사망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일부 1원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만 15세 미만 시 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그랬는데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사망을 하셨다. 15세 미만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원래 아이가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책임준비금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준비가 나가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속상하시잖아요. 보험료까지 다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이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책임준비 1,000만 원인데 납입보험료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 사망하면 해지한금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여러분 중도인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관대출과는 다른 거예요. 약관대출은 이자 내고 돈을 빌리는 거지만 중도인출은 돈을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보험을 저희가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유니버셜은 일반 계정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아니에요. 일반 계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기본 보험금에 공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립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사실은 유니버셜 보험은 독립적으로 판매되기보다는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상품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러면은 종신보험인데 이게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이러면은 연금보험인데 추가 납입 중도인출 가능. 그러니까 이 기능을 붙이는 어떤 앞에 유니버셜이 붙여지는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이 있다라는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유니버셜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유니버셜 운영은 변액 상품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유니버셜 변액
보험,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이런 거 존재합니다. 그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른 상품에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액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에 정의를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장애인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 자, 여러분 실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틀리는 거고요. 자, 국가유공 상의자는 장애인 보험에 가입 대상이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상의자가 몸에 어떤 상해를 입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상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 상의자니까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애인 보험에 장애인의 보험 가입 및 기준 및 절차 보겠습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심사 부서는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심사를. 그러니까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차별 두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청약 거절 금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거나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관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여러분 외우실게요. 장 33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 보험인수, 계약인수에 대한 모범 준수 제정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최소생계 유지,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보험이고요. 2001년도에는 일반 보험에 비해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나 입원이나 통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이 처음 나왔고요. 2014년에는 무슨 보험도 나왔냐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장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장애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는요, 보험계약의 보험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수익자이면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5%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일반 보험은 몇 프로예요? 보장성 보험 공제 12%죠. 근데 장애인분은 몇 프로? 예, 15%. 근데 요거는요, 예, 소득세법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돼 있지 않아요.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제도성 스탁도 도입이 되어서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사 기준은 똑같이 일반 보험 계약자랑 똑같이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안 돼요. 그건 또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똑같이 일반인도 거절이다 그러면 장애인분도 거절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인수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금보험은 세제 부분에서 또 보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세제 혜택을 주는 보험이 연금저축보험. 그렇지 않은 게 연금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노후의 안전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준비된 상품이고요. 연금보험의 특징은 기간을 두 번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기간을 봤을 때 연금이 개시됐다. 예를 들어 60세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가입한 때부터 이 연금이 개시되기 전을 저희가 위험보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60세에 개시됐어요. 그럼 저희가 이 이후 기간을 연금 지급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1보험 기간, 이걸 제2보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보험 기간은 위험보장 기간, 2보험 기간은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보장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뭘 지급한다고요? 채빈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하게 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 일부 중복된다?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은 없어요. 자, 개시부터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의 지급 방법은요, 종신형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기간에 지급하는 거가 죽을 때까지 가입할 수도 있고요. 확장연금형은 연금 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몇 세까지 하겠다, 뭐 20년 동안 하겠다, 이런 거고요. 기간에 적립금이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 그걸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연금형은 요 세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혼합연금형이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종신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 그러니까 내가 혼합을 종신하고 확정연금을 혼합을 했다. 그랬다고 할 경우에는 이 종신연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그러면 개시가 됐어요. 연금 개시가 된 이후에는 뭘 할 수 없다?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은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혼합연금형이 요 두 개만 했다. 그럼 해지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종신연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 이게 바로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제 혜택에서 좀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세제적격 연금은요,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2000년도까지 판매된 상품을 저희가 개인연금 저축제도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해줬고 72만 원까지, 그래서 좀 금액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연금저축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했고요. 요때 이제 소득공제가 이제 금액이 커지죠. 400만 원까지 커지는 그런 어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의 이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고 몇 년간 수령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뭐 소득공제 해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013년에 이게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금을 고객분들에게 이제 가입하고 장려해 줄게, 세금 깎아 줄게, 가입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엔 납입기간이 최소 납입기간 10년이었거든요. 연금 최소 10년은 부어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연금으로 효과가 있지. 근데 이제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5년으로 줄여줬어요. 5년만 납입해도 돼.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납입기간 5년,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옛날에 18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연령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한도도 연간 1,800만 원까지 이제 열어줬고요. 그래서 분기 1,800만 원, 그럼 틀립니다. 연간 1,800만 원.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고 이제는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한 번 또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소득공제였거든요. 소득공제. 소득에서 금액을 깎아줬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걸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액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 바꿔서 나와요. 자,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기타 이제 연금 상품의 기타 상품으로는요, 일시납 즉시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돈을 한꺼번에 빵 내놓고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액연금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이건 특별 계정에 운영되는 투자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그런 형태를 가진 걸 변액연금이라고 하고요. 외화연금이라는 것도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생명보험의 상품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3편 생명보험의 주요 생명보험의 상품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종신보험, 뭐 교육보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것들 배웠고요. 이제 그와 연결해서 퇴직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퇴직연금은 연금보험에 연금보험 계약에 포함된다라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퇴직금. 여러분들이 회사 입사했다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그 제도가 있고요. 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돈을 운영하죠. 회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줘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이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외부의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 그걸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회사 내부에 적립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적립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더 드리는 것 뿐이고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요.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이에요.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 사업장이니까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전 사업장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의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저희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디로 넣어주냐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가셔가지고요, 퇴직연금 IRP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다 퇴직연금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그래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수준과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는 퇴직연금 제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거를 제외하면 2개가 남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래서 이 2가지 제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확정급여형은요, 과거의 퇴직금 제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제도가 바로 확정급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근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돈을 외부기관에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만 외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퇴직하기 3년 전에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이런 기준이 퇴직금 제도랑 확정급여형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퇴직급여,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된, 그러니까 확정급여인 거죠.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줄 돈은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투자를 잘하면 이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부담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이 됩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서. 그래서 퇴직 시 운용사업자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확정급여형은요, 돈 관리를 누가 한다? 투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 회사가 한다. 사용자가 합니다. 그래서 돈은 외부에 맡기지만 운영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해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잘 나면 이자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줄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부담하는 돈은 줄어들 것이고, 수익이 안 나면 부담하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영 수익에 따라 변동된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대요. 자, 이거는 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돈을 운영했잖아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영해요. 그러면 회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그냥 매년 내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의 관리를 근로자가 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잘 투자를 하면 만기 때 받을 퇴직급여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줄 돈이 확정돼 있었지만 확정기여형은 나중에 받을 돈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실적에 따라서? 근로자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IRP를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IRP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12인 미만, 그래서 5인 미만으로 나오면 틀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부분에서도 올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갑자기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원래 강사님이 하셨던 내용을 조금 수정, 그 내용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잠깐의 수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면서 학습하시는데 내용만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경우는 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이런 데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고 어디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가입 대상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1인 사업장 이상까지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이런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고 개인형 IRP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DB, DC, IRP형이 있다. 뭐 확정급여기여형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확정금리형 이런 거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산관리계약 형태로는 우리가 안전한 상품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과 신탁계약으로만 가능합니다. 보험과 신탁계약으로만 가능하다. 간혹 뭐 펀드 상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상품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만 된다고요? 보험과 신탁.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신탁 계좌로만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 교육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로자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연 1회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집인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액 상품 같은 거 판매할 때 변액 판매사 자격 시험 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야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퇴직했을 때 돈을 일시금 내가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래 취지는 뭐겠습니까? 연금이겠죠. 그래서 일시금 또는 연금 둘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틀린 지문으로는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는 퇴직 소득이죠. 퇴직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 아니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연금저축계좌에서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서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까지 우리가 한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에서는 300만 원. 그러면 퇴직연금계좌에서는 꼭 300만 원만 가입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금저축이 없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퇴직연금계좌에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연금저축이 900만 원까지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었으니까 나는 다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연금에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금저축이 없으신 분은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의 아주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변액보험입니다. 많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들도 앞서서 배웠는데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재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금리도 저금리 기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도 다 내 책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고 책임은 강조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종신보험이나 이런 상품과 달리 변액보험은요 상당히 더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라는 게 여러분 성과가 나면 기분 좋지만 성과가 안 나면 어떤가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간에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이제 판매에 좀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 배당형. 우리 그 적립금 운영 방법에 따라서 금리 확정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우리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실적 배당형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보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적용도 받고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 못 팝니다.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되고 200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으로는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한급금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보험금이 늘어나는 아니면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 수익성을 중시하여 운영하고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좀 안정성을 중요시하나요? 예,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 손익 분배를 위해 특별 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 우리 앞서서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그죠? 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상품은 다 일반 계정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은 별도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금자 보호 미적용된다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우리 보험 상품의 법률 쭉 봤는데 금융상품도 예금자 보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미적용입니다. 그렇지만요. 특약은 예금자 보호되고요. 최저 보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얼마 최저 보증, 연금, 기납입 보험료 최저 보증 이런 식으로 최저 보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예, 그 중에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같은 경우는요. 보장성 보험, 기본보험금, 저축성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저 보증한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면 보험금을, 저축성 보험이면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지한급금은 그 대신에요. 최저 보증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중도에 해지하는 거를 최저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한급금은 최저 보증이 없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액연금뿐만 아니고요. 모든 상품은요. 장기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다. 그래서 장기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한급금은 기납입 보험료 최저 보증하게 된다. 해지한급금은 최저 보증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자도요. 변액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액보험의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상품 기본적으로 기본계약, 변동보험계약,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특약은 뭔지 아시죠? 돈 더 내서 부과하는 특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에다가 암 들고 싶어요. 입원 일당 들고 싶어요. 수술 들고 싶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돈 내서 하시면 되고요. 요 특약은 그러니까 일반 보험의 특약과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에서 특약은 예금자 보호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약은 똑같이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계약과 변동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보험 계약이 이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구조 첫 번째 특별계정의 투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뭐하고 뭐는 뺀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그러니까 사망하면 1억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 1억 드리기 위해 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비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빼고 특별계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이고요. 특별계정 평가 등에 의해 매일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망보험금이 매일 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매월 변동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시 회사 설정 펀드 중에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가입할 초기에는요, 가입 당시에는 회사가 설정한 펀드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 이후에는, 가입 중간에는 다른 펀드도 변경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보험기간 중간에 펀드 변경 불가능하다? 그럼 틀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기본계약하고 변동보험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계약 같은 경우 최초 가입 시 상품 내용, 보험료 산출의 기초 최저보장액을 의미하고요. 변동보험계약은요, 특별계정 운영실적 에 따라서 추가 계산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가 보험료 부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선택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정에 운영되고요. 적용률을 불이하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보험금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 그러니까
뭐 변액 종신이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 이거는 무조건 선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최저보증은 선택 불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축의 기능이 가능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 등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으로 최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금의 최저 보증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은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하다. 해도 최저 보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 보증이 없는 대신에 최저 보증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 적립액에 대한 최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선택이 가능하니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 보험의 상품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변액 종신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인데 종신보험에 뭐가 붙은 거예요? 변액. 그러니까 투자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평생이고요.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똑같죠. 근데 일반 종신보험과의 차이는 뭐냐면 사망보험금 및 해지연금금이 특별계정의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미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종신과의 공통점은요, 다양한 특약 가입할 수 있고요, 건강 상태에서 할인해주는 뭐 우량치 할인 이런 거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이 가능해요. 변액 연금, 변액 종신 같은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종신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니까 뭐하고 뭐로 구분될까요?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구별이 되겠죠. 자, 제1보험기간 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을 지급하는데 기본보험금하고 적립금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 그러니까 종신연금을 할 거냐, 확정연금 상속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연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종신 판매 유니버셜 기능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 종신인데 뭐가 붙었다? 유니버셜. 그러니까 추가 납입과 뭐죠?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이 기능이 붙은 게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보험이죠.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은 이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그다음에 월대체. 여러분 월대체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미납할 수 있다 그랬죠. 보험료. 그러면 14일의 최고 기간을 두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되는 거였잖아요. 미납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럼 미납이 싫다. 나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해지환급금에서 그 보험료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다라 그랬죠. 그게 이제 월대체입니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서 계약을 불안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도 가능하고요. 보험기간 종신, 그다음에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이 종신보험의 형태, 그다음에 변액보험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최저 사망 보증 설정 가능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최저 사망 보증할 수 있을 거고요.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그러니까 최저 사망 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의 계산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최저 사망 보증금과 변동보험금 요 두 개의 계산 방식은 동일하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그냥 이거를 지금 깊이 나중에 이제 변액보험 다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최저 사망 보험금과 변동보험금과 계산 방식은 당연히 다르겠지.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 이런 게 다른 것처럼 다르겠지. 두 개가 똑같진 않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일반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보험금은 정해진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되죠. 그리고 공시율에 따라서 연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이 되고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 일반 보험은 적용이 되고 변액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최저 보증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돼요. 특약도 되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은 두 가지죠.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은 특별 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의 상품 공시입니다. 변액보험의 이제 상품 공시. 변액보험은 사실 상당히 투자 수익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기도 하고 이후에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권유할 때는요.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의 개요, 용어가 이게 무슨 말이고 상품 구조는 어떻고 펀드 운영 수수료는 어떻고 뭔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다 설명하는 운영 설명서를 고객에게 이제 권유 단계에서 아직 가입 전에 권유 단계에 설명해야 되고요. 납입보험료 중에 이런 부분은 차감된다든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입 전에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한 이후에 계약 체결됐어요. 그러면은 계약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가입 이후에 분기별로 고객에게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가입 후에 분기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보험 계약 정보를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한 지 1년 지나는 게 아니고 가입하면 바로 분기별대로 계약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제공이잖아요. 근데 매월 제공. 반기별 제공.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계정의 실적 및 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생명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보험회사인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수익률은요. 펀드 설정부터 계산된 특별계정 전체의 율로 가입 금액 모두 다른 개별 교육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수익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입 시기와 금액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실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지 개별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생명보험 주요 상품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